혹시 아침 소금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동네 모임에서도 가족 단톡방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면 붓기가 덜하다더라. 몸이 가벼워진다더라. 혈당이 덜 출렁거린다더라.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죠. 그거 잘못하면 혈압 올라가서 위험해요. 신장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괜히 했다가 더 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반으로 갈립니다. 해볼까 싶다가도 소금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겁이 덜컥 납니다. 특히 이런 장면이 익숙하신 분들은 더 불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눈꺼풀이 퉁퉁 부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반지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찍혀 저녁까지 선명합니다. 허리띠를 매면 어제보다 더 답답한 느낌이 들어 한 칸 풀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답답함을 참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날은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잠깐 있다가 또 깨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걸 2번, 3번 반복하면 아침에는 머리가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물도 마셨는데 왜 이러지? 혹시 혈당이 올라간 건가?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혈당 때문에 더 조심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고들은 뒤로 밥을 줄이고 간식을 끊고 채소를 늘리고 저녁도 가볍게 드시는데 이상하게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운이 더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꾸 피곤해서 누웠다 일어나는 횟수만 늘어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나이 들어서 원래 이런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자책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이 영상에서는요. 아침 소금물은 누구나 무조건 따라 해야 하는 방법도 아니고 누구나 무조건 피해야 하는 방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기준을 알고 접근하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쉬운 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상식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에 안 좋다. 국물은 남겨라.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오르기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물을 붙잡아 얼굴이 붓거나 손발이 퉁퉁해지는 분도 있고요. 심장이 더 힘들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염분 줄이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된장찌개도 덜 짜게 하려고 애쓰고 김치도 양을 조절하고 국물도 남기며 관리해 오신 것, 그렇게 하신 거 당연히 잘하신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변비가 심해지거나 피로가 더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예전만큼 또렷하게 못 느끼는 분도 있어서 본인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신 것, 그것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채소를 늘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저녁을 늦게 많이 먹지 않으려 한 것, 이런 기본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관리들을 여러분은 꾸준히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이 단순히 소금을 줄이고 물을 늘리면 해결된다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물이 움직이는 길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수도가 안이 오래되어 안쪽이 좁아지고 녹이 끼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도 물은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그때 물을 더 많이 틀자 만 외치면 오히려 다른 곳이 새거나 압력이 이상해질 수도 있죠.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몸은 붓고 화장실만 자주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물이 들어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작은 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 안으로 물과 영양이 들어가야 하고 누폐물은 밖으로 빠져나가야 몸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방의 문이 뻑뻑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열리지 않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세포막 기능이 떨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세포의 문이 예전처럼 잘 열리고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펀지 비유가 딱 맞습니다.
새 스펀지는 물을 부으면 쏙 빨아들이고 쥐어짜면 찌꺼기가 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스펀지는 겉은 젖는데 속은 딱딱하고 안에 때가 남고 무겁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속까지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은 마셨는데 개운하지 않고 얼굴과 발이 붓고 몸은 무겁고 피곤이 계속 쌓이는 느낌. 이게 물을 안 마셔서만이 아니라 물의 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해질은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물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대표적인 전해질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에요. 이 성분들이 적절히 있어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신경 전달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균형이 흔들리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식사량도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변화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뇨제처럼 소변을 늘리는 약을 드시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속 장면이 생깁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입이 마릅니다.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습니다.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몸은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아침에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부어 눈이 잘 안 떠집니다. 어떤 날은 다리에 쥐가 나고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그럼 내가 소금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소금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해질은 많이가 답이 아니라 균형이 답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나트륨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몸이 물을 더 붙잡아 오히려 붓기가 심해질 수 있고 두통이 오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소금물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겁니다. 짭짤해야 효과가 있다. 짠맛이 느껴지게 마시는 순간 그건 몸을 깨우는 연한 소금물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당 이야기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건 단순히 밥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고 수면이 깨지고 수분 균형이 흔들리면 식사 후에 더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도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은 당을 세포방 안으로 넣어주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문이 뻑뻑해지면 문지기가 열심히 일해도 당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당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라 더 피곤합니다.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지면 뱃살이 잘 안 빠지는 느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줄였는데도 배만 남는다는 말이 그냥 의지 문제만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침 소금물은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행처럼 따라 하라는 영상이 아니라 기준을 잡아드리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내 몸 상태, 농도,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좋다더라가 나한텐 안 맞더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소금물 속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능은 완치나 무조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붓기, 갈증, 아침 컨디션, 변비 같은 불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전해질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세포가 물을 받아들이는데 기본 역할을 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성분입니다. 일부 소금에는 아연 같은 미네랄이 아주 소량 들어있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에서는 딱 세 가지를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헷갈리지 않게 아침 소금물의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둘째, 언제 마셔야 하는지, 특히 아침 약을 드시는 분들의 안전한 순서와 간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컵 주려는 게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짠 물이 아닙니다. 연하게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도부터 정확히 잡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전해질을 아주 소량 보충해서 물이 제자리로 가게 돕는 마중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짜면 이미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물은 마시면 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물이 세포로 잘 배달되려면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 길잡이가 전해질이고 대표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이 균형이 너무 부족하면 물을 마셔도 몸이 잡는 힘이 약해져 소변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기운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다리가 후들후들하거나 쥐가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소금물은 많이 넣는 순간 바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단순합니다. 물은 종이컵 1컵 정도 약 200ml. 소금은 정말 미세하게 손끝에 살짝 묻는 정도면 됩니다. 맛은 짠맛이 나면 안 됩니다. 그냥 물 같은데? 또는 아주 미세하게만 느낌, 이 정도가 안전한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3일은 더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기간이니까요. 첫날부터 짭짤하다 느껴지면 그건 과한 비율입니다. 바로 희석해서 드시거나 다음날은 소금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 종류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비싼 소금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맛소금처럼 조미료가 섞인 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고 정제염처럼 미네랄이 거의 없는 소금도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정도가 무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래 할 수 있게 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찮으면 오래 못 갑니다. 마시는 타이밍은 왜 아침 공복이냐? 밤사이에 우리는 숨쉬고 땀도 조금 나고 소변도 보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아침 공복은 몸이 오늘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주 연한 전해질 물이 들어오면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마시면 그냥 짠 물과 비슷해질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한 분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더 천천히 더 적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신 뒤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텀을 두면 좋습니다. 그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이런 체감을 말합니다. 아침 붓기가 덜한 느낌, 아침 기운이 조금 덜 꺼지는 느낌, 변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던 게 조금 완화되는 느낌, 식사 후 졸림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이건 약혈하기보다 몸의 균형이 조금 정리되면서 생기는 컨디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작법은 7일 테스트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목표 잡지 마세요. 먼저 7일만 테스트합니다. 13일 차는 종이컵 1컵, 미지근한 물에 소금은 손끝에 살짝 묻는 정도로 아주 연하게 천천히 마시고 몸 반응을 확인합니다. 붓기, 두통, 속 불편, 소변 변화, 두근거림을 체크하세요. 47일 차는 13일 차에 이상이 없을 때만 같은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여전히 짠맛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불편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중단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건 몸이 나랑 안 맞다라고 신호를 주는 걸 수 있습니다. 적응하겠지 하고 밀고 가면 오히려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주의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몸이 자주 심하게 붓는 분,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은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지 마세요. 전해질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간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아주 연한 소금물 1컵을 마신 뒤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약이나 식사를 하는 순서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연한 소금물 1컵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해질 균형을 살짝 도와붓기, 갈증, 변비, 아침 컨디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짠맛이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의 핵심은 연하게입니다.
그리고 혈압신장 심장 문제가 있는 분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아침에 제일 힘든 게입니다. 붓기인지 갈증인지 변비인지 피로인지. 제가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증상별로 더 정확한 루틴을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